눈을 떠보니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머리가 아파서 깬 건지 깨고 나니 아픈 건지조차 분간이 안 된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어제 저녁에 밥을 너무 적게 먹었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된 걸까? 어제 무리했던 탓일 수도 있고 혹은 생리기간이 다가온 건지도 모른다. 두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어제의 일과를 되짚어보고 달력을 살피는 사이 머리는 더 아파지고 토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방에서 나와 타이레놀 하나를 먹는다.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 목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엄지손가락으로 뻣뻣해진 뒷목덜미 줄기를 사정없이 누른다. 10분이면 괜찮아질까? 아니면 20분. 타이레놀을 하나 더 먹어야 할까?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뒷목을 누르던 엄지를 눈 주위로 옮긴다. 어디를 눌러도 아프지만 누르는 순간순간 두통이 깜빡깜빡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 같다. 불이 잠깐 꺼지는 그 순간이 나에겐 희망 같아서 계속 눈 주위를 누른다. 이번엔 또 다른 스위치가 있을 거라 믿으며 엄지를 얼굴 전체 머리로 옮긴다. 굳어진 근육을 아니면 막힌 혈관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채 그저 이곳저곳 사방팔방 제멋대로 꾹꾹 눌러본다. 도대체 자는 동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견딜 수 없는 두통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타이레놀을 한 알 더 먹고 다시 침대에 눕는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빌어본다. 제발 이 고통이 멈추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그 지독한 고통이 들이닥치지 않게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마치 주문처럼 계속 중얼거린다. 두통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모든 걸 잊는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평소에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다 잊어버린다. 그저 이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기도한다. 무신론자인 내가 이 순간만큼은 신이 있기를, 나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시 몸을 이리저리 옮기며 눕고 일어나고를 반복한다. 머리를 바닥에 대보았다가 다시 획 들어 올리며 내 몸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해 본다. 그렇지만 이내 다시 고통이 밀려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내가 아는 최악의 고통이 내 안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겁이 난다. 뒷걸음질을 치려 하지만 뒤는 막다른 길이고 발을 떼면 끝일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한 발 또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목이 점점 조여온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다. 이 고통 속에서 심장 박동은 내가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려준다. 그 강한 박동에 맞춰 내 머릿속의 망치질도 아주 제대로 확실하다. 이리저리 몸을 옮길 힘조차도 생기지가 않는다. 이때는 시간조차도 나를 돕지 않는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마치 고통을 더 연장하려는 듯 끈질기게 나를 붙잡는다. 죽음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해도 그 부름에 응답할 힘조차 없다. 그저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망치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자리에서 나는 심각한 갈증을 느끼며 눈을 뜬다. 언제 잠들었는지 그 순간의 감각은 흐릿하게 사라져버린 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온다. 왠지 모르게 아직도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는 뒷목과 힘없는 손이 그 폭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언하듯 고통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온몸에 힘이 없고 머릿속은 마치 휘몰아치던 먼지가 가라앉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텅 빈 느낌이다.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무력함과 지친 몸을 마주한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본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여전히 혼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 고요한 순간에도 나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다. 이렇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두통의 날들. 죽을 것만 같았던. 하지만 죽지 않은 지난 20여 년 두통의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나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 온갖 기계가 내 뇌를 샅샅이 훑어도 돌아오는 건 아무 이상 없음이라는 냉랭한 대답뿐. 결국 내게 내려진 처방은 단 하나였다. 스트레스성 두통. 그 이름마저 무력하고 건조한 이 병명에 따라 진통제 몇 알이 손에 쥐어졌다. 매일 약을 삼키며 버텨보려 했지만 어느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매일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약이 내 몸속에 쌓이다가 언젠가 나를 집어삼키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두통은 특정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무섭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무슨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왜 계속 반복되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두통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자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해보고 나서 내가 겪고 있던 고통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았다. 그것은 편두통이었다. 나는 즉시 인터넷 검색창에 편두통을 쳐서 그것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밝혀내듯 수십 년의 고통이 갑자기 명확한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그동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듯했다. 편두통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기 전 그 미세한 조짐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약을 먹으라는 조언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따르며 조짐이 있으면 약을 빠르게 삼켰다. 그리고 생활 습관과 음식에 대한 주의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덕분에 심각한 고통까지 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그렇게 나름의 방법으로 두통을 관리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런 일상이 깨진 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였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심각했다. 병원에 가서 편두통 진단을 받고 편두통 비상약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약을 몇 번 바꿔가며 몸을 실험해 보던 중 나는 마침내 엠겔러티 주사를 맞게 되었다. 그 주사를 맞은 후 나는 처음으로 안개가 끼지 않은 깨끗하고 맑은 머릿속이 어떤 것인지 느꼈다. 그전에는 매일 아침 머릿속에 안개가 가득하고 두통이 올 것 같은 불안감과 불쾌감에 짓눌려 눈을 떴지만 이제는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마치 한없이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머릿속이 환해지니 그동안 놓쳤던 작은 것들, 창밖의 푸른 나무, 친구의 웃음, 음악의 선율이 새롭게 다가왔다. 두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함과 괴로움은 점차 멀어졌고 삶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드디어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것이었다. 매일의 작은 기쁨과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며 더 의미 있는 일상을 누리기 위해 이 깨끗하고 맑은 머리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